프리팹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프리팹이란 영어 단어로 pre가 미리 만들어 둔다는 뜻이고 fabricate가 제작한다는 뜻이기 때문에 prefab은 미리 제작해서 만들어 둔 파일이라는 의미입니다. 프리팹은 여러 번 반복해서 자주 사용될 게임 객체들을 보통 계층 구조로 만들어 놓는데 이 계층 구조 전체를 파일 형태로 저장해 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의 프리팹에는 수십 개의 게임 객체와 각 게임 객체가 여러 개의 컴포넌트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객체의 관점으로 따지면 많은 수, 100개 이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의 프리팹이 됩니다. 참고로 뉴 연산자는 객체 한 개만 생성하는데 나중에 스크립트 쪽에서 배우겠지만 프리팹을 스크립트로 생성하면 한 번의 함수로 수많은 객체를 동시에 생성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하나는 편집기에서 프로젝트 창에 있는 그 파일을 계층창으로 복사해서 만들 수도 있고 유니티 함수인 인스텐시에이트 함수로 생성할 수도 있습니다. 프리팹의 장점은 프리팹의 내용을 수정하면 계층창에 있는 복사된 모든 클론들이 동시에 다 변경되기 때문에 변경이 필요하면 프리팹만 고치면 됩니다. 이런 장점 때문에 SSS토어에서 제공되는 많은 에셋들이 프리팹 형태로 많이 제작이 되어 배포되고 있습니다. 프리팹 생성 방법으로 편집기에서 미리 씬에 생성해 놓는 방법입니다. 이 방법은 두 단계로 나눌 수 있는데 먼저 계층창에 원하는 형태로 게임 객체들로 계층 구조를 먼저 만들어 둡니다. 그래서 이 계층 구조 전체를 한 개의 단위로 생성하고 삭제할 수 있게 프리팹으로 만듭니다. 만드는 방법은 계층 구조를 프로젝트 창으로 드래그 앤 드랍으로 떨어뜨려 놓으면 끝입니다. 그러면 계층 구조의 루트에 있는 게임 객체 이름이 프리팹 이름으로 저장이 됩니다. 프리팹으로 만들어 놓으면 프리팹과 계층창에 있는 그 클론들 이들은 모두 파란색으로 표시가 됩니다. 예를 들어서 계층창에 이와 같이 큐브 게임 객체와 그 자식으로 스피어 게임 객체를 만들어서 계층 구조를 만들어 둡니다. 그런 다음에 이 전체를 하나의 프리팹으로 만들고 싶으면 프로젝트 창에 지금 같으면 프리팹이라는 폴더가 있는데 이 폴더가 아니라 아무 곳이나 상관은 없습니다. 큐브 게임 객체를 드래그 앤 드랍으로 프리팹에다 떨어뜨리게 되면 프리팹 디렉토리 밑에 큐브라고 하는 프리팹이 생성이 됩니다. 생성이 되고 나면 이쪽도 파란색이고 이쪽도 파란색으로 변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만들어진 프리팹으로 계층창에 클론 객체를 생성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생성된 프리팹을 계층창으로 드래그 앤 드랍으로 뚝 떨어뜨리면 끝입니다. 프리팹을 수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만들어진 프리팹인 경우에 프리팹의 클론의 제일 오른쪽 부분에 보면 화살표가 있습니다. 이것을 클릭하면 계층창이 프리팹을 보여주는 쪽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구조를 보시면 계층창 부분이 나오는 게 아니라 이 프리팹 내부 구조가 이와 같이 출력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프리팹은 큐브 객체와 스피어밖에 없기 때문에 루트가 큐브인 이러한 계층 구조가 보여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추가하고 싶으면 추가를 한다든지 변경이 필요하면 변경을 해주면 됩니다. 계층창에 있는 이 부분 외에 프로젝트 창에서 이 프리팹을 더블 클릭해도 됩니다. 이걸 쓰든지 방법은 똑같습니다. 수정을 완료하고 나면 수정된 것을 저장하는 방법은 프리팹 계층창에서 이 꺽쇠 화살표를 클릭하면 끝입니다. 그런데 유니티 예전 버전 2018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프리팹 수정 방법이 조금 다릅니다. 프리팹을 더블 클릭해도 프리팹 창이 뜨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는 계층창에서 게임 객체를 선택한 다음에 인스펙트 창을 보면 이와 같이 조금 다르게 표시가 됩니다. 프리팹이라고 쓰여져 있고요. 여기에 제일 오른쪽에 보면 어플라이라는 버튼이 있습니다. 이것을 클릭하여 저장을 해야 됩니다. 이그젬플로 보여드리겠습니다. 프리팹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게임 객체에서 큐브 객체를 만들고 그 큐브 객체의 자식으로 스피어를 하나 만들겠습니다. 조금 빼놓겠습니다. 그리고 프로젝트 창에다가 폴더를 하나 만들겠습니다. 프리팹이라고 이름을 짓겠습니다. 이 프리팹에다가 이 큐브를 클릭해서 프리팹으로 드래그 앤 드랍을 합니다. 그러면 프리팹에 큐브라고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색깔이 파란색으로 변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프로젝트 창에서도 파란색이고 계층 창에도 파란색입니다. 이 프리팹을 여기 복사를 하면 똑같은 클론이 생깁니다. 이제 이 프리팹을 바꾸려면 프로젝트 창에 큐브를 더블 클릭하면 이렇게 창이 바뀝니다. 그럼 여기 큐브라고 표현이 되죠. 이런 방법이 있고 다른 방법으로는
계층창에서 큐브의 제일 오른쪽에 화살표가 있습니다. 요거를 클릭합니다. 그러면 똑같이 이렇게 나타납니다. 큐브 프리팹을 수정해서 큐브 밑에 스피어 2개가 있도록 합시다. 그러면 컨트롤 D를 해서 제가 복사를 하고요. 그리고 이걸 빠져나가기만 하면 프리팹이 저장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걸 눌러서 빠져나가 보겠습니다. 이 프리팹에도 스피어가 새로 달렸고 제가 클로너로 미리 만들어 뒀던 여기에도 보니까 요게 하나 새로 생겼죠. 이와 같이 프리팹은 하나 만들어서 또 복사를 해서 하나 더 바꾸면 다른 걸 바꾸지 않아도 다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편리하죠. 유니티 버전이 낮은 경우에 가령 2018.2.17인데요. 이전과 똑같이 큐브 스피어로 된 것들을 프리팹으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드래그 앤 드랍으로 큐브 스피어를 이렇게 만들었고요. 이 프리팹을 변경을 해서 스피어가 2개가 있게 만들려면 이걸 더블 클릭한다고 해서 계층창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냐면 먼저 이 프리팹을 계층창으로 가져와야 됩니다. 그런 다음에 계층창에 있는 이 프리팹 클론을 클릭을 하면 인스펙트 창에 보면 밑에 프리팹이라고 되어 있고 어플라이 버튼이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변경을 합니다. 컨트롤 D를 통해서 하나를 이렇게 바꾸고요. 그런 다음에 그냥 나가면 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 프리팹의 루트 되는 부분을 찾아간 다음에 여기 어플라이 버튼이 있습니다. 이 어플라이 버튼을 클릭하면 이제 변경이 되는 것입니다. 클릭해 보겠습니다. 어플라이가 되고 나면 이제 프리팹이 변경이 됐기 때문에 밑에 있는 프리팹 그림도 보면 그림이 바뀌었죠. 그래서 변경하는 방법이 예전 버전이냐 최신 버전이냐에 따라서 조금 다르다는 것을 알아두기 바랍니다. 앞에서는 편집기에서 프리팹 클론을 만들어 봤는데 스크립트를 통해서 만들 수도 있습니다. 이 부분은 다른 강의에서 인스턴시에이터 함수 사용법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